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4월 27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인데요. 평택촌놈 홈페이지를 신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중에 새 홈페이지를 런칭할 예정이고요. 새 홈페이지를 런칭하게 되면은 평택촌놈 전문가의 요금 인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송 기준으로 2개월 기준 115만원 이렇게 인하를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 홈페이지를 런칭을 하고 나서 적용하는 가격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포인트 소멸 및 전문가 서비스 전환, 보유 포인트를 전문가 유료 서비스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신규 홈페이지를 런칭을 하게 되면은 홈페이지에 있었던 포인트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걸 유료 서비스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미리 신청을 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램데시비르 조기 임상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확실하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효과가 있다, 뭐 어떤 쪽은 없다, 이렇게 계속 지금 논란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광범위한 데이터가 쌓여야지 신뢰도가 또 쌓일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확실한 어떤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세균 총리가 계약 시기를 5월 초에 곧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3, 고3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계약을 할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총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다양한 그 어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민들이 이러니 저러니 굳이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과가 나오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로 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계약을 했는데 학생들을 보내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가장 좋은 건 온라인 교육, 온라인 학습에 대한 수준 이런 것들을 높여가지고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게,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좋은데, 사실 노트북이라든지 어떤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뭐 물론 학교에 와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점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대로 좀 어떤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기술력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학원들이 많이 학생들을 다시 받고 있어요. 학원 입장에서는 뭐 소독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하면서도 학생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더 커지는 문제죠. 학원에서야 수업 받을 때 뭐 마스크 쓰고 있다가 집에 그냥 오면 되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건 거기서 밥도 먹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에 상승 마감했고요. 단기 고점을 장중에 경신을 했어요. 상당히 강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 후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역시 강세를 보였고요.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오늘 뭐 지수가 상승을 했죠. 코스닥은 뭐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역시 코스피가 가서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수급, 해외 증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코스피는 선물 과매수로 강한 반등세가 나왔고요. 코스닥은 종목 흐름이 개선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선물 쪽에서 과매수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조금 반등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 오늘 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죠. 자, 이날 종가가 1914였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종가를 넘어갔죠. 최근에 장중에 고점이 1926대가 제일 높았는데 오늘 1929까지 갔어요. 상당히 강했고요. 그리고 역시 뭐 종가가 그렇게 낮지 않았다는 것,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밀렸습니다. 밀리기는 밀렸는데 그래도 확 밀리지 않았다는 게 시장에 있어서는 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반등이 나와가지고 고점을 한번 뚫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밀렸어요. 그런데 또 한번 뚫으려다가 못 뚫었는데 오늘 뚫었죠. 이게 고점에서 계속 버틴다는 것 자체가 더 갈 수 있다. 아니면은 더 가지 못한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주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움직임이 한국 시장 자체적인 어떤 그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중요한 건 해외 증시가 어떻게 가주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최소한 더 반등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강했죠. 코스닥도 결국 최근 고점을 넘어갔어요.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오늘 보면은 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수급이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해줬는데요. 그동안 이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어떤 수급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로 뭐 확실하게 이게 완벽히 좋아졌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시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줬어요. 오늘 12,000계약까지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과매수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막판에 좀 청산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좀 청산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가격, 금액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한계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외국인 쪽에서 선물 쪽은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더 가기는 어렵겠죠. 어쨌든 이제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그럴 상황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수급 쪽에서 좋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시 해외 증시예요. 오늘 장중에 해외 증시 미국 선물이 특히 급등을 했고요. 일본도 급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을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가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흐름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이 정말 급등하지 않으면은 내일은 또 한국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선물 쪽에서 과매수가 나왔고요. 뭐 코스닥은 종목의 흐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정도 적당히 그 흐름 정도다 얘기를 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 롯데쇼핑과 제넥신인데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반등할 때 반등 나오는 정도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넥신은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적당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가거나 좀 꺾이는 흐름 나왔을 때 정리하시고 없는 분들은 확실하게 조정을 받을 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롯데쇼핑 보실까요? 롯데쇼핑 보시면은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역시 지수가 갈 때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에요. 물론 이렇게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지수 따라서 가는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역시 적당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넥신입니다. 제넥신은 굉장히 강하죠. 역시 그 바이오가 최근에 강하기 때문에 강한 흐름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간다고 해서 계속 홀딩하기보다는 적당히 던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역시 지수가 반등할 때 반등이 같이 나왔다가 조금 더 가는 흐름이에요.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밀렸을 때 아래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 결과입니다. 일단 개별주를 10주 추천을 했어요. 오늘 잡힌 종목은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 종목 추가로 신규 추천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 뭐 조금 반등을 하면서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했었고 장중에 또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흐름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그 테마주들 이런 것들 순환매를 보면서 종목을 시기적으로 잘 적재소에 추천을 해가지고 아니면 또 접근을 해가지고 단기 수익을 계속해서 노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매매를 지속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수 전망입니다. 지수는 힘겨운 상승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뭐 엄청나게 강하게 가려면은 미국이 엄청나게 강하게 가져야 돼요. 자, 이제는 변수가 미국 시장이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흐름을 따라서 따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가장 큰 변수인데요.
한국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변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강하죠. 최근에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해요. 전고점을 뚫지 못한 걸 떠나서 상승하는 크기가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그걸 좀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강세를 조금 강하게 가면서 지수를 더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길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어렵습니다. 왜냐? 수급적으로 정말 좋지 않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그냥 던져요. 삼성전자는 던지는 흐름이라서 여기에서 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고 개인만 매수하는 종목이 계속 간다. 특히 삼성전자가 그렇다? 예상하기가 어렵겠죠. 결국은 삼성전자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역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단기적으로 약간의 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단기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물론 여기서 반등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1950선 정도까지는 갈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미국 시장의 영향이 크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흐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단기에 좀 오버슈팅이 나오는지 그게 관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약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가 가는 걸 방해하고 하락하는 걸 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현물은 개별주 단기 매매 반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뭐 중장기 매매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니까 단기 매매 반복하시기 바라겠고요. 지수가 또 크게 빠지고 저점에서 반등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중기 매매 가능하겠죠. 그런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파생은 양방향 단타 후에 추세는 확인 대응하자.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920선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1950선을 확실히 터치하거나 아니면 1900선 이탈하거나 확인 대응을 하자. 추세는 다만 장중에는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은 하방 공략, 그리고 좀 심하게 빠졌다 싶으면은 상방 공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역시 추세적으로는 1950선까지 오면은 그쪽 근처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방을 공략하신 분들은 밀리면은 그냥 끌고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밀렸을 때는 끌고 가는 전략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4월 27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